유럽 해외법인을 이미 설립한 기업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문제는 대부분 설립 단계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럽 법인 설립 절차는 비교적 명확하고 예상 범위 안에서 끝나는데요. 하지만 운영이 시작된 이후 현지 국가에 맞는 보고 체계, 자금 흐름, 세무 정합성에서 큰 차이가 벌어지죠. 결국 해외 진출을 시작할 때 법인들이 경계해야 하는 건 현지 사업을 위한 설립 이후의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법인 설립을 완료한 뒤 세무, 회계, 자금, 인력을 각 영역별로 분리하여 운영합니다. 그래서 초기 해외 법인의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는 순간 구조적 충돌이 발생합니다. 해외 법인의 구조적인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충돌은 해외 법인과 기존 국내 법인 간의 세무회계 기준 불일치입니다. 현지 기준 재무제표와 한국 법인 간의 연결 기준 재무제표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인데 이 차이를 사후 조정 방식으로 맞추기 시작하면 조정 과정이 반복되면서 누적되기 쉽습니다. 이건 단순한 회계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보고 시점이 늦어지고 숫자의 확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두 번째 충돌은 해외 법인의 자금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발생한 이익이 현지에 유보되는지, 배당으로 이전되는지, 그리고 이전 가격 구조로 한국에 이동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설계되어 있지 않으면 해외 법인의 이익은 존재하지만 한국 법인의 현금 흐름에는 즉시 반영되지 못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문제는 수익성 리스크라기보다 유동성, 가시성의 리스크입니다. 실제로 구조가 없는 해외 법인은 사업이 성장할수록 대표의 통제 가능 범위는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해외 법인의 자금 승인 및 통제가 잘 되지 않는 점입니다. 현지 법인의 지출 승인 권한과 한국 법인의 통제 권한이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운영은 분산되고 책임은 집중됩니다. 이 구조는 감사 대응과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노출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 이렇게 처리되었는지를 즉시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즉, 회사의 리스크가 점점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는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법인들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외 법인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면 반드시 정리되어야 할 구조입니다. 그런데 단순 설립 구조에서는 이 요소들이 각각 다른 시점에 다른 기준으로 다른 외부 전문가에 의해 관리됩니다. 이게 해외 법인 운영이 흔들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반면 해외 법인 BPO의 본질은 해외 법인을 설립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설립 단계에서부터 현지 회계 기준의 정합성, 자금 기속 설계, 승인 및 통제 구조를 동시에 통합하여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해외 법인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구조가 아니라 한국 법인의 연결 구조 안에서 운영되도록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통합 설계는 글로벌 회계 법인들이 여러 국가의 법인을 동시에 관리하면서 발전시켜온 구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처음 해외 법인을 설계할 때 사업 목적에 맞춰 현지 세무 전략, 자금 흐름, 국내 법인과의 관계 구조까지 함께 설계되어 있다면 국가에 따라 법인세 감면 등 외국인 법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기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해외 법인의 매출이 증가할수록 재무보고의 속도, 자금 회수 가능성, 투자 협상력에서 점점 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정리하자면 해외 법인 BPO는 설립 단계부터 국가별 세제 구조와 해외 자금 흐름, 세무 회계 체계를 하나의 내부 통합 구조로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자가 직접 모든 영역을 관리하지 않아도 해외 사업이 구조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만드는 것이 이 구조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유럽으로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대표님이라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인의 해외 진출은 설립 이후의 내부 구조까지 정확히 준비되어 있을까요? 많은 대표자들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겪었던 구조적 문제를 처음부터 설계 단계에서 정리하는 방식이 해외 법인 BPO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